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무려 적폐청산위원장이에요.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못됐어요. 법무부 장관 되실 줄 알았죠? 가만히 계셨으면 될 뻔했는데. 내가 맨날 통화할 때마다 언제 되냐고 막 그랬더니.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총정리해 주겠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요. 한 대여섯 가지 혐의가 있는데 다 유죄가 나왔는데 깔끔하게 다 100% 유죄가 나온 게 아니고 일부 유죄씩.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느냐, 뇌물 공여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잖아요. 그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한 거 72억. 예. 그 다음에 형량으로는 재산 국외 도피가 제일 세거든요. 그게 50억이 넘어가면 오늘 할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인데 징역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5년으로 깎아줄 방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재산 국외 도피와 관련해서 그 뇌물로 인정된 72억 중에 절반 36억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딱 들어봐도 이상하죠. 뇌물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한테 승마와 승마 운영비, 훈련비로 72억을 쏴줬는데 그중에 절반 72억은 다 인정됐지만 그 재산 국외 도피는 절반만 인정됐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뇌물을 인정한 핵심 키워드가 묵시적 청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대충 우리 아는 사이니까 내가 뭐가 어디가 가려운지 아시죠? 대충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묵시적인 의사 전달이 있었고 대통령도 네 고충을 내가 아니까 이거 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이니까 걔 좀 지원 좀 해줘 이렇게 서로 짬짬이를 했다는 의미의 묵시적 청탁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승마 지원 오케이 유죄 또 장시호 조카잖아요. 요거 16억 요거 영재지원센터 요거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3억 원어치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요거는 노케이 오케이가 아니고 이게 또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걸 뇌물인 줄 알았어. 뇌물인지 안 상태였는데 얘는 돈을 줄 때 뇌물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갑자기 잊어버린 거야. 이 돈이 시기가 뇌물인 비슷한 걸. 거죠. 재단 지원 시기와 승마 지원 시기가 비슷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인정되고 하나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제 묘안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 다음 건 한번 보실까요? 이 포괄적과 구체적, 포괄적 현안과 개별 청탁, 요걸 나눕니다. 이 판결문에서 인정을 안 한 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가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저 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게 안 되면 경영권 승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포괄적으로는 오케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개별적, 구체적인 현안은 다 노케이. 자, 합병은 노케이. 인정 안 하고 또 신규 순환 출자 고리. 저게 뭐냐면 합병이 됨으로써 신규 순환 출자가 되고 그래서 1000만 주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500만 주 파는 것만 혜택을 줬거든. 이건 굉장한 일종의 혜택이죠. 세 번째, 삼성생명을 금융지주 회사로 전환을 해야지 최종적인 경영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재판부가. 이런 포괄적인 거는 경영권 승계는 오케이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요 시점, 요 합병, 신규 순환 출자 해소, 금융지주 회사 이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재단 설립 때하고 시기가 일치해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2차 독대를 한 시점이 7월 25일이에요. 네. 요거를 기점으로 그리고 7월 17일 날 합병이 있었거든요. 요거 이전 것은 인정을 하고 요거 이후 것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해 재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된 재단 설립에 대한 면죄부를 가능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 포괄적인 거와 구체적인 걸 구분함으로써.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모순이죠. 이게 안 되면 승계가 안 되는데 되는 거지. 승계는 범죄 사실이라고 해놓고
그 개별 이걸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재판을 제가 오늘 모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김진동 부장판사인데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삼성의 힘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합니다. 장충기라는 소위 대관, 그러니까 아시죠 우리 송채 대관 업무요? 대관 업무. 네. 관민 할 때 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모든 정부 부처에 관을 상대하는 전담 부서의 장이에요. 이 장충기가 네. 대법관 후보가 될 만한 사람, 네.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 뭐 하고 또 언론사 네, 감사원, 맞습니다. 뭐. 간부들이 또 네, 청탁하는 정말 거. 나쁘끄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 정도로 삼성 힘이 센데 이 재판부인들 뭐가 없었겠느냐. 뭐가 없었겠느냐. 압력이 없었겠느냐.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 거기다가 재판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측의 이 최지성이라든지 장충기라든지 뭐 박상진 이런 삼성 측 사장단 그 증인들이 일괄적으로 안 나와요. 증인을 거부해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판사님이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가 버티는 기업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와서 증언 거부하죠, 그리고. 예, 나가더라도 저 모르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합니다. 이러지 아예 단체적으로 그냥 무슨 네. 조폭들 뭐 하듯이 그렇게 안 나오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삼성이 힘을 보여주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다. 우리 형량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평가를 할 만해요. 판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네, 버틴 이 정도면은 많이 버텼다. 네, 버틴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조계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버틴 판결 속에 이재용이 정유라를 위해서 뇌물 줬다. 이것의 근거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말 안 들, 지원이 미흡했다. 정유라 돈 주라고 했는데 안 줬다. 그럼 질책했고, 그 다음에 잘 말을 들어서 승마 지원했다 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질책과 감사.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자, 이게 범죄 사실 1. 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판결문에 나온 얘기. 네.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예?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 아, 참. 최서원은 최순실이라는 거 아시죠? 예, 법정명입니다, 이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고, 맞죠? 딸이니까. 딸이라고 아니까 우리는. 자,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의 공여와 같다는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었다. 이게 이제 판결의 유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유라한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원이 현찮으니까 질책을 했다는 거고, 승마 지원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건데, 이재용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최순실의 딸은 정유라를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곧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이재용 부회장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쨌든 판결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이제 미전실의 대표입니다. 네. 이전실 멤버들. 네, 미전실 대표 최재성 부회장입니다. 장충기, 박상진이 삼성전자 사장이죠. 이 사람들에게 대통령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 행위의 주체는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네. 자,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무슨 거짓말 했냐면, 제가 이제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다 잡아떼고 다 거짓말 했고, 그것도 위증으로 지금 이번에 처벌됐죠. 근데 법정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전실의 대표는, 그러니까 삼성의 대장은 최지성이고, 네. 나는 저쪽 가운데 자리도 못 앉고 저쪽에 좀 옆에서 앉고, 대장이 최지성이다. 대장이 최지성이다. 근데 판사님이 보기에는 대장이 최지성이 아니고 대장이 이재용이고 당신이 지시를 했다. 이런. 그렇죠. 미전실 실장. 미전실은 실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미래전략실. 예. 실장이라니까 낮은 것 같잖아요. 부회장이에요. 예. 장충기가 직함이 뭐였죠? 미전실에? 차장. 네, 실장 차장. 차장 낮은 것 같잖아. 네. 이 사람은 사장이에요, 사장. 네. 예. 미전실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워인 거예요. 전체 계열사,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다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혐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뇌물이죠. 근데 뇌물을 주는 거는 우리 법원이 그렇게 세게 선고를 안 해요. 실제 법전에 나와 있는 형량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뇌물을 받은 것은 높은데 받은 것은 주는 높죠. 것은 낮다는 네, 받은 말씀이신 것은 거죠? 네.
특경가법이 적용되는데 네. 증거는 그냥 단순 뇌물 공여인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어졌던 기소된 혐의 중에 제일 센 것이 재산 국외 도피라는 거예요. 예, 그 재산 국외 도피는 50억을 기준으로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10년 이상 45년까지 이렇게 되고요. 50억 이하가 되면 뭐 5년 이상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2억을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네. 그럼 72억을 뇌물로 송금을 한 거거든요. 삼성이. 송금을 할 때 이것이 뇌물로 송금했다 그러면 그건 솔직하게 한 것이지만 뇌물로 송금할 리가 있겠어요? 다 포장을 해서 송금하죠. 뭐라고 포장했냐면 유망 그 승마 선수들의 지원용으로, 정유라가 아니고 유망 승마 선수들의 지원용으로 박상진 저 승마협회 회장이 지원한다. 뭐 이런 허위 거래 예금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해요. 판결문의 모순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5년 7월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이거는 정유라 그 소위 코아 스포츠, 비덱 스포츠에 지원하는 거는 정유라를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확정적 인식이 있다고 판결문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위해서 승마 선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유라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때 이미 판결문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에 보낸 돈의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한 42억 정도는 말구입비예요. 예, 말구입비고 한 36억 정도는 이 승마를 위한 선수에 대한 지원용, 정유라 지원, 뭐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등등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구입비와 관련된 용역 계약을 8월 26일 날 체결하고 9월 달에 돈을 붙여줍니다. 예, 요것을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니라고 무죄를 했어요. 왜? 이때는 뇌물이 아니다. 정유라를 줄 생각으로 말을 구입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7월 달하고 8월 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미 알고 네.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정유라 지원한 그 생활비 등의 그 운영비. 그거는 9월 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 뭐 36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말 없는 승마 지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말 없는 승마 지원이 불가능해요. 정유라한테는 가장 필요로 한 게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유라의 이번 법정 증언 중에 결정적인 거, 그거를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스모킹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유라가 새벽 1시에 뛰쳐나와가지고 기자분들을 따돌리고 특검이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가서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법정에 나왔잖아요. 그 나와서 한 얘기 중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뭐냐면 엄마한테 엄마 말 사달라고 그랬더니 야 그거 돈 주고 굳이 살 필요 있냐? 이랬고 두 번째 삼성에서 준 말 있지? 그거 네 것처럼 써. 요 두 마디예요, 두 마디. 이게 결정적인 거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건데 말 구입비로 8월 26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붙인 것을 정유라한테 줄 말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한 거예요. 그럼 저 7월 달 얘기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왜 그랬냐 하면은 72억을 인정하면 50억이 넘어가니까 10년 이상으로 5년을 선고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50억 이하로 내려오게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김진동 부장판사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뭐 말할 건 말해야지.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근데 또 그 5년의 의미가 있는 게 5년을 판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송채경화 기자님이 아시죠? 아주 날카로움이. 날카로움이 보통이에요. 예. 예, 요 뒷얘기도 나옵니다. 네. 이번에 왜 5년을 했느냐, 이거의 문제점을 좀. 자, 우리 옛말에 그 좌측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거꾸로 원래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데, 이건 거꾸로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약하다. 이런 수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김진동 부장판사가 쓴 판결문의 양형과 관련된 멋진 말입니다. 우리나라 판결문에는 과거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시원스럽잖아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이런 표현 쓰기가 어려워요. 자, 시작은 창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징역 10년은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좀 이상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문의 핵심은 묵시적 청탁. 요거예요. 수동적 뇌물 공여.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유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간신히 유죄 판결한 거예요. 간신히 유죄 판결. 이 얘기는 대통령이 협박해가지고 주고 싶지 않은 걸 줬다라는 거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거든. 그렇죠. 네. 이러면 이게 무슨 뇌물이에요? 수동적으로 응하여. 예. 갈치당한 거죠, 갈치. 갈치당, 공갈. 네. 승계 작업은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승계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 거 보시죠.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즉 삼성에도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피고인들의 뇌물 공여와 횡령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킨 요소다. 5년이라는 형량이 이렇게 왜 작느냐에 대한 재판장이 볼 때 이거는 용서해 줄 만한 구석이 있다 이런 얘기로 삼성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기업에게 내가 기업 총수인데 기업의 사장인데 내 기업에 돈 되는 일이라면 돈 되는 사업이라면 대통령이나 또는 공무원들한테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돈 주고 뇌물 줘서 내 기업에 사업 확장하면 이제 무죄 나올 판이에요. 왜냐면 삼성의 이익을 이재용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예, 이건 맞지 않아요. 사실은 삼성에 좋으라고 한 일은 이재용한테 좋으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합쳐져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거꾸로 이재용만 좋은 게 아니라 이재용 마치 별개인 듯이 삼성도 좋은 일이니까 그건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논리적인 모순이죠. 마치 삼성의 이익은 선이고 이재용 개인의 사익은 악이고 이 이분법적인 분리를 통해서 삼성에게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완화된다. 이 얘기는 김진동 부장판사와 이 재판부가 사회 경제적 철학이 빈곤 아닌가. 오히려 삼성의 주주에게도 이익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죠. 오히려 그러면 또 일개 사장한테도 이익이지만 삼성 전체에도 이익이다. 이러면 또 말이 되는데 오너한테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객관적인 사실도 과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전체 그 양사를 놓고 볼 때 뭐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냈느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네. 그게 과연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소였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양형을 원래 재판할 때 때릴 때 이건 나쁜 짓이고 하지만 이런 거는 정상 참작한다 할 때 정상 참작으로 들어간 내용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판사 출신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구법조인 박범계 의원님. 구법조인? 전 법조인, 구법조인이었는데. 변호사 자격증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럼요. 네. 현 법조인. 그래서 아까 우리 송채경화 기자님 질문한 것처럼 2심에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사실 그 양형, 이 5년이냐 10년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사회적 비난이 높잖아요. 근데 그 본질은 이 사건은 결국은 유무죄의 싸움이다. 그게 본질이다. 특히 203억 재단 출연과 관련돼서 그것을 무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2015년 7월 17일에 합병 이후의 시점과 이전의 시점을 분리한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는 승계 인정, 네. 구체적인 사안은 청탁 불인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머리를 쓰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말이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이 공수 사실을 인정합니까? 자백 안 하잖아요. 아직도 억울하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본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돼요. 박근혜, 최순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뭐 요지부동입니다. 내가 뭔 잘못인데 왜 내가 여기 503 여기 와 있어야 되냐 이런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지금 정상 참작을 해요? 두 번째, 이 재판이 왜 국정농단이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재벌개혁이라는 화두가 지난 촛불혁명과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재벌혁명이 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벌개혁의 3대 요소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거. 자, 여기 신규 순환출자 아까 원래 1,000만 주 팔아야 되는데 500만 주로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케이 해줬어요. 혜택을 입었잖아요. 신규 순환출자 해소와 반대로 갔어요. 두 번째, 일감 몰아주기 있어요. 세 번째, 이 금산분리,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삼성이 주도해서
재벌개 해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도 정상 참작이 될까 말까 하는데 뭐 지금 정상 참작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 집행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한다. 그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원래 이제 집행유예 얘기를 송창영화 기자가 한 이유는 감령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반 정도까지는 판사의 재량으로 전문 용어가 있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감령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5년이면 2년 그러면 6개월까지 감량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이하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을 때려놓고 그러니까 감량을 한 다음에 집행유예를 풀어주는 경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굳이 5년에 맞추려고 이렇게 억지인 줄 알면서 무리수인 줄 알면서 이 돈은 뇌물이고 이 돈은 뇌물이 아니다. 또는 이런 논리들을 구성한 거 아니냐. 노력은 했지만 삼성이라는 거대한 힘의 압박을 겪으면 노력을 했지만 하여튼 그런 구석들이 보인다. 논리적인 모순 부분들이 그걸 이제 짚어주신 거고. 그런데 실제로 2심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행유예 가능성?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람이 하는 재판이니까 뭐 모르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오히려 제가 오늘 지적을 한 부분들은 일부 유죄가 나온 것에 그 모순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까 포괄적인 건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거는 인정 안 하고 또 묵시적인 청탁이라는 표현, 또 뭐 수동적 뇌물 공여 이런 등등의 또 아까 특히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공소 유지를 세게 하면 치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양형이 그러니까 더.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2심이 중요한 거네요. 2심이 그러면. 중요한 자, 그럼 이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의 결과로 그러면 어떤 영향을 입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한 5가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16가지인가 아마 그래요. 2배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수량적으로도 2배가 훨씬 넘잖아요. 그 다음에 재단 부분은 어떻든, 이 재판이 사실은 뇌물을 수수한 사람,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을 먼저 선고하다 보니까 좀 어정쩡한 재판이 됐어요. 그죠? 원래 몸통은 뇌물을 받는 게 몸통인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먼저 재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순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준 사람은 선고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 재판이 유도를 하는 식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웃재판부가, 저도 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해봤습니다만, 이웃재판부가 한 것은 뭐 대체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단 부분은 뇌물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무죄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갈. 그러니까 강요하고 직권남용한 부분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2배는 충분히 넘을 거고. 10년 이상. 네, 그래서 제 예측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구형을 12년 구형했습니다. 구형을 20년 정도 구형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혹시, 이게 무기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뭐 조심스럽게 2배 이상은 구형하고 선고형도 최종적으로는 10년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불안전한 부분이 있지만 기여한 부분도 있는 거군요. 아마 그렇죠. 예, 박근혜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10년 이상을 받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세워진 거죠, 이제. 하나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다리가 보이질 않았다고 이렇게 탕! 저기 아빠 청구로 백발백중이지. 가자 보여줄게.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괜찮아요, 아빠.
이건 굉장한 일종의 혜택이죠. 세 번째,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야지 최종적인 경영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재판부가. 이런 포괄적인 거는 경영권 승계는 오케이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요 시점, 요 합병, 신규 순환 출자 해소, 금융지주회사 이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재단 설립 때하고 시기가 일치해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2차 독대를 한 시점이 7월 25일이에요. 네. 요거를 기점으로 그리고 7월 17일 날 합병이 있었거든요. 요거 이전 것은 인정을 하고 요거 이후 것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해 재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된 재단 설립에 대한 면죄부를 가능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 포괄적인 거와 구체적인 걸 구분함으로써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모순이죠. 이게 안 되면 승계가 안 안 되는 되는데 거지. 승계는 범죄 사실이라고 해놓고 그 개별 이걸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재판을 제가 오늘 모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김진동 부장판사인데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삼성의 힘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장충기라는 소위 대관, 그러니까 아시죠 우리 송채 대관 업무요? 대관 업무. 네. 관민 할 때 관을 말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모든 정부 부처에 관을 상대하는 전담 부서의 이제 장이에요. 이 장충기가 네. 대법관 후보가 될 만한 사람, 네. 또 국정원 기조실장이 뭐 하고 또 언론사 네, 감사원, 맞습니다. 뭐. 간부들이 또 네. 청탁하는 정말 거. 나쁘끄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무려 적폐청산위원장이에요.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못됐어요. 법무부 장관 되실 줄 알았죠? 가만히 계셨으면 될 뻔했는데. 제가 맨날 통화할 때마다 언제 되냐고 막 그랬더니. 자, 오늘 나오신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총정리해 주겠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요. 한 대여섯 가지 혐의가 있는데 다 유죄가 나왔는데 깔끔하게 다 100% 유죄가 나온 게 아니고 일부 유죄씩.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느냐, 뇌물 공여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잖아요. 그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한 거 72억. 예. 그 다음에 형량으로는 재산 국외 도피가 제일 세거든요. 그게 50억이 넘어가면 오늘 할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인데 징역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5년으로 깎아줄 방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재산 국외 도피와 관련해서 그 뇌물로 인정된 72억 중에 절반 36억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딱 들어봐도 이상하죠. 뇌물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한테 승마와 승마 운영비, 훈련비로 72억을 쏴줬는데 그중에 절반 72억은 다 인정됐지만 그 재산 국외 도피는 절반만 인정됐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뇌물을 인정한 핵심 키워드가 묵시적 청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이거 해주십시오. 정유라한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지원이 현찮으니까 질책을 했다는 거고 승마 지원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건데 이재용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최순실에 따른 정유라를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곧 대통령을 지원하는 거와 같다는 생각을 이재용 부회장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쨌든 판결문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이제 미전실의 대표입니다. 네. 이전실 멤버들. 네, 미전실 대표 최재성 부회장입니다. 장충기, 박상진이 삼성전자 사장이죠. 이 사람들에게 대통령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요 행위의 주체는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이재용 부회장. 네. 자,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무슨 거짓말 했냐면 제가 이제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다 잡아떼고 다 거짓말 했고 그것도 위증으로 지금 이번에 처벌됐죠. 근데 법정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전실의 대표는 그러니까 삼성의 대장은 최지성이고 네. 나는 저쪽
가운데 자리도 못 앉고 저쪽에 좀 옆에서 앉고 대장이 최지성이다. 대장이 최지성이다. 근데 판사님 보기에는 대장이 최지성이 아니고 대장이 이재용이고 당신이 지시를 했다. 이런. 그렇죠. 미전실 실장. 미전실은 실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미래전략실. 예. 실장이라니까 낮은 것 같잖아요. 부회장이에요. 예. 장충기가 직함이 뭐였죠? 미전실에? 차장. 실장 차장. 차장 낮은 것 같잖아. 예. 이 사람은 사장이에요, 사장. 예. 예. 미전실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파워인 거예요. 전체 계열사, 삼성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다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혐의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힘이 센데 이 재판부인들 뭐가 없었겠느냐. 없었겠느냐. 압력이 없었겠느냐.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 거기다가 재판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측의 이 최지성이라든지 장충기라든지 뭐 박상진 이런 삼성 측 사장단 그 증인들이 일괄적으로 안 나와요. 증인을 거부해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판사님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 버티는 기업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나와서 증언 거부하죠, 그리고. 예, 나가더라도 저 모르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합니다. 이러지 아예 단체적으로 그냥 무슨 조폭들 뭐 하듯이 그렇게 안 나오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삼성이 힘을 보여주는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다. 우리 형량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평가를 할 만해요. 판사를 해보신 분으로서 이 정도면은 많이 버텼다. 네,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조계의 현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버틴 판결 속에 이재용이 정유라를 위해서 뇌물 줬다. 이것의 근거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말 안 들, 지원이 미흡했다. 정유라 돈 주라고 했는데 안 줬다. 그럼 질책했고, 그 다음에 잘 말을 들어서 승마 지원했다 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질책과 감사.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자, 이게 범죄 사실 1. 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판결문에 나온 얘기. 네. 기가 막힌 얘기죠. 예?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 참. 최서원은 최순실이라는 거 아시죠? 예, 법정명입니다, 이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고, 맞죠? 딸이니까. 딸이라고 아니까 우리는. 자, 이는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의 공여와 같다는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었다. 이게 이제 판결의 유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대충 우리 아는 사이니까 내가 어디가 가려운지 아시죠? 대충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묵시적인 의사전달이 있었고 대통령도 네 고충을 내가 아니까 이거 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이니까 걔 좀 지원 좀 해줘. 이렇게 서로 짬짬이를 했다는 의미의 묵시적 청탁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승마 지원 오케이 유죄, 또 장시호 조카잖아요. 요 16억 요거 영재지원센터 요거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3억 원어치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요거는 노케이, 오케이가 아니고. 이게 또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걸 뇌물인 줄 알았어. 뇌물인지 안 상태였는데 얘는 돈을 줄 때 뇌물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갑자기 잊어버린 거야. 이 돈이 시기가 뇌물인 비슷한 걸. 거죠. 재단 지원 시기와 승마 지원 시기가 비슷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인정되고 하나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제 묘안을 이제 만들어내요. 이 다음 건 한번 보실까요? 이 포괄적과 구체적, 포괄적 현안과 개별 청탁, 요걸 나눕니다. 이 판결문에서 인정을 안 한 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가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저 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게 안 되면 경영권 승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포괄적으로는 오케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개별적, 구체적인 현안은 다 노케이. 자, 합병은 노케이. 인정 안 하고. 또 신규 순환 출자 고리. 저게 뭐냐면 합병이 됨으로써 신규 순환 출자가 되고 그래서 1000만 주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500만 주 파는 것만 혜택을 줬거든.